안녕하십니까. 상위 1%만 하는 함께 가치 종목 주식 배틀 상한가 진행을 맡은 조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최리나 씨. 네. 이번 한 주 너무나 힘들고 속상하고 슬픈 한 주였습니다. 왜요? 제가 주식 방송 하기 전에 샀던 종목이 네. 3일 하한가를 봤더니 거래 정지받았습니다. 감사 보고서 미제출 그 기업 중에 하나군요. 아유, 어떡해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한국에 왔잖아요. 예. 그 워런 버핏한테 투자의 방법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힌트가 뭐예요, 그게? 첫째는 신중함, 두 번째는 인내심인데 첫 번째 신중함은요. 일단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연수익률 25%씩은 꾸준하게 내고 있는 귀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의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이 어떤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말 어떻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지를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한다고요. 이번에도 온 것이요. 대구텍 제2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거잖아요. 그럼 일단 신중함이 필요하고요. 그럼 회사도 가서 다 일일이 알아보고 네. 다 뭐 시설, 제품까지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참을인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뭐 투자 규제가 방한을 했으니까 뭐 사진 찍자, 사인 좀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실은 내색 않고 그 요구를 다 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신중함과 네. 인내심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힘내세요.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워런 버핏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주식 투자 느는 거 아니겠어요? 네, 중요한 것은 주식 배틀 상한가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식 배틀 상한가와 함께하면 여러분 아픈 일들은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최리나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한 치열한 분의 싸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최고의 주식 고수들이 펼치는 살벌한 토크 전쟁. 주식 배틀 상한가. 명예도 자존심도 얻어버리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엎치락 뒤치락 알 수 없는 반전의 수익률 게임. 과연 주식 배틀 최고의 제왕은 누가 될 것인가? 센서를 거리는 TV와 주가 전문 방송 샘플러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식 배틀 상한가.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반까지요.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주식카페 리든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녹화하실 수가 있고요. 유익한 방송, 좋은 정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분들이 네, 와주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경제학과 세미나에서 몇 분이 와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주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죠? 결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배틀 상한가. 지난주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궜던 불꽃 튀는 수익률 전쟁. 신환준 전문가의 구성대 신재일 전문가의 3위PHK. 아니 대표님, 방송을 두 번째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혹시 올라오세요? 대표님, 공격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공격을 하잖아요. 나랑 같이 MC에 이렇게 서야죠. 다음 주보다는 아까 조금 말씀하신 4월달. 4월달에 고가를 신고가로 가져갔습니다. 신고가로 이게 보시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잘 보이고 훨씬 더 우리가 인상이었던 주식 하시면서 착증 믿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정사정 불꽃 없는 일촉즉발 토크 배틀. 신환준 전문가의 구성이냐, 신재일 전문가의 3위PHK이냐, 최종 성적 대공개. 와, 경사났습니다. 네. 우리 정말 주식 배틀 상한가에 들은 기쁜 날이 왔습니다. 네. 바로 우리 후성이 10.9%로 후성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토트님 정말 축하드리겠는데요. 장이 살아나니까 정말 수익률, 다운 수익률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환준 팀장님, 토트님이 얘기하셨던 수익률 이번에 승리하신 후성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장대 양봉으로 시작했습니다. 8%대 급등 출발. 화요일 날은요, 급기야 신고가 그리고 목표가로 잡으신 6,500원에 도달을 이미 화요일 날 했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시 말씀드리면 월, 화, 수, 목, 금 5일 연속 오른 종목이 바로 후성인데요. 네. 목요일은 장중한테 13%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수익률을 월요일 시가 대비 금요일 종가로 계산하고 있죠. 후성 월요일 시가 6,060원에 편입해서 금요일 종가 6,720원에 처리했다고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 10.9%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아쉽지만 역시 수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익 THK도 한번 보자고요. 네. 한 주 전 이미 이 시간에 10% 급등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인 예. 삼익 THK를 갖고 와서 부담이 좀 컸었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샀었었는데 이런 걱정은 그냥 기우로 끝이 났습니다. 주중에 최고 수익률 목요일까지 무려 6.8%까지 찍었었는데요. 이 종목도 후성에 만만치 않게 금요일 날은 약간 한 2%대 조정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월, 화, 수, 목 4거래일 연속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정해진 룰에 따라 역시 수익률 따져보면요. 월요일 시가 8,470원 대비 금요일 종가 8,800원. 그래서 수익률은 3.9%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삼익 THK 같은 경우는 우리 체리나 앵커님께서 너무나 지금 고점 있는 걸 가져 나오신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급등 징크스를 깼죠.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고 주식을 사신 분들은 수익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유, 제가 돈 번 건 없지만 왜 이렇게 기분 좋은지.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AS 해드려야죠. 네, 맞습니다. 토트님께서는요, 후성은요,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을 하자고 얘기하셨고요. 11선 눌림목에서 재매수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재일 전문가가 얘기한 삼익 THK는요, 9,300원대 눌림목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는 13,000원, 15,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들고 있자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주식 배틀 상한가 방송만 보시면요. 다음 주에 수익률은 안 났습니다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자, 2주 전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네. 우리 진용준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종목 있죠.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 의료 쪽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IT 업종군으로 분류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셨던 기억 생생한데 일본 대지진까지는 사실 아무도 못 맞추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세 나는 타이밍이 일주일 정도 늦는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그 예상이 딱 맞았던 거 있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상한가 치셨다는 거 상한가. 아니겠어요? 아이고 참. 아유, 왜 안 샀는지 지금 후회가 예,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명처럼 상한가 치는 종목이 딱 시대되는 거죠. 예. 자, 그뿐만 아니라요. 10,000원 간다던 어스님의 대덕전자 기억나시죠? 그게요, 1050원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와. 어스님의 목표가 달성됐다는 거. 그리고 토토님의 웅진 케미칼 1160원이었던 지수가 장중한 때 1300원을 돌파하면서 수익률을 12% 가까이 냈다는 거. 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종목만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면 다 수익률을 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상위 1%만 하는 가치 종목,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의 어떤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토트님은 진짜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이번에도 이기시고 그 전에 웅진 케미칼도 수익 좋고. 네, 주식 배틀 상한가 주식 방송 중에 이제 명품 프로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방송만 보면 돈이 되니까요. 그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줄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또 TV 앞에 모여 있을 텐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배를 위해서 소리를 버릴 줄 아는 영창한 지략가. 구도면밀한 기획포착의 달인. 센 서울경제TV 정양환 전문위원. 완전 무결 공개이라 속식계 같은 정확성으로 주식계를 접수한다. 시장을 내다보는 스마트 브레인. 솔로몬TV 이윤규 전문가. 네, 화면으로 만나본 두 분의 전문가 믿음직스럽죠? 과연 이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자, 먼저 우리 정양환 전문가님이 가지고 나온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홍대 앞에, 금요일 홍대 앞에 오후 4시 반까지 오시면은, 정말, 좋은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다 오십시오. 네. 다나와를 가져왔습니다. 예? 다나와. 다나와 종목이 있습니까? 네. 다나와 이런 종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어떤 종목이죠? 조금만 좀 간략하게. 네,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 종목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사이트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나와랍니다. 다 나와. 리듬 카페로 다 나와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종목을 받고 싶으면. 자, 그렇다면 우리 이윤규 전문가님이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예.
정의하는 기업이죠. 대정화금이고요. 아무래도 기름 한 방울 우리나라에서 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 상승만큼 또 시민들을 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또 종목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좀 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와, 대정 화금과 다나와 정이 많은 기업, 그리고 다나와 종목. 일단 이름부터 우리에게 아주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또 기분 좋게 다가오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대결 펼쳐보기 전에, 자, 이슈앤 뉴스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한 주간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로회복제가 따로 필요 없는 코스피였죠. 일본 대지진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었던 한 주에도 1% 남짓이나 올랐던 코스피. 이미 그때 저력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 한 주에는 코스피가 주봉상 3%나 넘는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포인트로 따지면 거의 70포인트 가까이나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데 성공했는데요.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올 들어 처음으로 매수 기조를 계속해서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60일 이동평균선에 위치한 2030을 뚫은 뒤 2050선까지도 종가상 회복시켜 놓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 고점은 2100포인트까지 가는 길만 남았을까요? 이제는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런 분위기 타서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도 좋은 수익 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양환 전문가의 다나와 많이들 써보시고 또 들어도 보셨죠? 그렇습니다. 국내 온라인 가전제품 관련 가격 비교 포털 국내 1위 지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컴퓨터 그리고 가전 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라든가 자동차 관련해 총 3만 개 상품 게시물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국내 가격 비교 포털 1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나와는 2005년 벤처기업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올 초 1월 말쯤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쾌거까지 달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실적이 좋길래 또 탄탄한 기업이길래 코스닥의 신규 상장까지 가능했던 걸까요? 자, 실적 한번 볼까요? 네, 작년에 일단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무려 74억이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 이상이나 급등한 수치라고 하는데 이런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컴퓨터, 가전 정도만 가격 비교 사이트군에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생활용품까지도 상품 확대를 할 예상이라고 하니까요. 고객 니즈에 맞춰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다나와 다음 주에 거래 실리면서 수익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윤규 전문가의 이번엔 대정화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역시나 같은 새내기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글쎄요, 상장 기록으로만 따지면 다나와보다 한 달 선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에 역시 코스닥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자, 대정화금 당시 공모가보다 40%나 급등한 13,000원대 시초가가 형성돼서 화제를 뿌렸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사업 분야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사업 분야로는요, 시약 그리고 원료 의약품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일본 대지진 원전 피해 입고 나서 일본 정부가요, 피폭자 방지용으로 요드와 칼륨 확보에 나선다 이런 소식 들어보셨죠? 네, 요드와 칼륨 특히 그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이 대정화금 역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사업은요, 2000년부터 주력하고 있는 2차 전지 사업입니다. 지난주에도 후성이 2차 전지 관련해 테마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하나 더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세한 얘기는 전문가께서 직접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2차 전지 사업이요, 대정화금에는 노다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승 모멘텀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 이상 대정화금 그리고 다나와 종목 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주식 배틀 상한가는 매주 대한민국 최고의 수익 전문가 2명을 선정해 각자의 관심 종목을 발표한 후 한 주간 최고 수익을 달성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수익률은 월요일 시가 대비 금요일 종가로 복불복으로 계산된다. 네, 우리 최인아 선생님 이슈 뉴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주식 전문가 중에 또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주장은 우리 최인아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지금 예상 외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2100 근처까지 한번 트라이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전고점 부근까지. 사람들이 자꾸 돈을 맡기려고 한다면서요? 예, 제 돈 하나도 뭐 잘하기 힘든데요. 뭐 예. 사실 이런 분들이 또 돈 맡기면 잘 못해요, 또. 네, 조영구 씨가 저한테 자꾸 맡기시려고 하잖아요. 자, 진행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들은 다음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먼저 우리 정양환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이 어떨까요? 전고점 갈까요? 네,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고점까지 돌파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상승장이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조정폭을 좀 거치면서 가지 않겠나. 물론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사준다면은 단번에 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정폭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한 2020, 2070 박스권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네, 2060에서 70 정도에서 박스권에서 잠깐 움직이다가 4월달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에리나 앵커님은 2100포인트는 갈 거다. 네. 그리고 우리 정양원 전문가님은 6, 70 정도. 6, 70? 예, 지금 만약에 50 이니까. 100이 넘으면은 당신은 뜨는 거야. 100이 넘는 건 아니고 이제 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모습 예, 정도.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트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현기 자, 전문가님은? 네. 예,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100 선에서 뭐 뚫지 못하겠지만 그 근처에서 좀 이렇게 좀 횡보를 좀 해주지 않을까 상승 이후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우리 장이, 좀 2100에서 좀 많이 행보하면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요. 네. 또 특히 우리, 정양환 전문가님은 네. 특이한 일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미사리에서 노래던 가수이셨어요. 정말요? 근데 가수하다가 어떻게 주식? 예. 아니, 진짜 가수를 하시면서 음반을 내셨나요? 네, 음반은 못 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 사랑받았던 노래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그 당시에만 해도 대체로 올드팝송을 좀 많이 불렀어요. 좀 시작. 뭐 노래를 하라고. 예, 사실 분위기가 지금 저게 이제 편하게 시작하던 얘기죠.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긴장하시니까. 네, 뭐 지금 슬로우 노래가 하나 생각 예. 나는데요. 뭐 올드팝 같으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인데, Well, today I'm so willing, today I'm so blue.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감. 감이 안 와요. 너무 짧아서. 네. 오늘 두 분들이 가져나온 종목 1분 발언을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양환 전문가님이 1분 발언대 시작합니다. 네. 네, 뭐 요즘 인터넷 시대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보면은 소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관련 가격 비교 업체인데요. 이 업체를 갖다가 지금 최근에 상장한 주식입니다. 이런 업체들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지금 잡으시면은 아무래도 큰 수익으로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람들이 다 뭐 인터넷으로 이제 가격 비교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됐다. 제가 앞서 그 뉴스에서도 브리핑해 드렸듯이 이제 그게 가전제품군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이렇게 다 된다고 하니까 실적도 기대가 되고. 아무튼 1분 됐나요? 네. 시간이 됐나요? 저기 우리 정양환 전문가님 더듬다가 1분 됐습니다. 예.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낮은 가격에서 잡으시면 좋다. 우리 전문가님 생각엔 다음 주에 솔직히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으세요? 다음 주 저는 이 프로그램 특성상 일주일, 이렇게 5일, 그 5일 거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같으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지 않겠나. 오, 네. 자, 다 나와. 저기 보셨어요? 우와. 네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여러 가지 공격과 또 방어 속의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번에는 대정화금 1분 발언 때 가져보죠. 예, 대정화금은 4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건실한 좀 회사입니다. 예. 대정화금은 일단 국내 시장의 38% 정도를 38%의 MS를 차지하는 업계 1위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2만 건 이상의 다양한 씨약의 수입 판매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4,700여 종을 직접 씨약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좀 납품을 하는 뭐 그런 업체고요. 일단 수입 씨약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떤 유명 메이커보다도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판매망을 가지고 있고 연간 성장률이 20%에 가까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1분 안에. 역시 전문가답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대정화금과 다나와가 일주일간 수익을 놓고 싸우게 될 텐데, 두 분이 이제 뭔가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는 걸로 봐서, 네. 공격을 스리슬쩍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정양환 전문가께서 대정화금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에 그렇죠. 대한 회사 조금 더 자세히 장단점을 부각시켜주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너무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하는데 정양환 전문가님, 우리 이윤기 전문가님께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종목을 정말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할 수 있는 바로 선택권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쪽 상대방을 배려하지 말고 대정화금에 대해서 우리 정영환 전문가님이 정말 공격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공격을 많이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 이 종목을 내가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환 전문가님이 이윤기 전문가의 대정화금을 공격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정화금, 그 나쁜 종목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종목인데요. 중요한 것은, 수출 비중이 전무합니다. 이 기업은. 그리고 국내 판매로 과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국내 판매로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성을 보시는지. 일단 뭐 수출국 일본, 베트남, 이란, 일본 수출이 전무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도 있고 일단 뭐 간단한 건 이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씨약들을 이제 국산화 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좀 질문하고 조금 틀린데 그러니까 수출은 전무하지만 얘는 성장성이 네. 저기 질문을 원하는 거라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라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예상은 많이 달라요. 보통 예상했던 거랑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예상했던 거는 본인이 묻고 대답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있습니다. 그냥 네. 이 정도 있고요. 이거 넘기겠습니다. 네. 없지 않아요. 없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던 질문 아니라고 대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수출하는 기업이 충분히 있다. 원하는 질문 맞는데, 이거. 네. 맞는데. 전무하지 않다. 전무하지가 않다는 네. 거죠. 수출 비중이 있다는데, 수출 비중이 매출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솔직히 좀 수출보다는 수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전무하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죠. 비중이 몇 %입니까?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요? 예. 워낙 좀 수입에 좀 의존하는 솔직히 그런 회사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대정화금이 지금 업계 몇이에요? 1위입니다. 예. 업계 1위라고요? 네. 국내 시약 그쪽이 워낙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기업이 쉽사리 들어오기가 좀 힘든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 공격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좀 너무 성의 없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본인이 원하는 질문이 뭡니까? 저 질문이 어떤 거죠? 예, 뭐 이건 나중에. 아니, 하나만 원하는 어떤 질문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성장성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성장성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물어봐 달라는. 공격하세요. 성장성 물어보세요. 네, 대정화금이요, 대정화금. 대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영환 전문가는 본인의 종목을 지금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대정화금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대정화금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대정화금에 비해서는 다나와가 이름이 참 좋은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동사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은 어느 정도까지 보시면 성장성의 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네. 예, 일단 뭐 다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다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아. 바로 이거 프로그램이. 다 나와가 아니고 다 나가. 이런 게 다 좀 나가겠습니다. 재밌어요. 좋아. 네. 일단 대정화금의 성장 동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일단 시약 쪽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성장 동력을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HPLC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매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매를 이제 항상 수입에만 의존해 왔는데 이것을 이제 생산을 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 폐기물 처리 단계에 있는 또 시약을 재가공해서 고순도 용매 생산함으로써 또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한 가지가 되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뭐 HPLC가 또 뭐다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뭐 화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근데 설명을- 뭐예요? HPLC? 예,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예. 네. 일단 그런 기술이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익산에 뭐 대정 E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공장에다 증류탑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예, 거기에 보시면 HPLC라고 하는 그런 뭐 이름이 써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완공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1분기부터 매출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회사가 자회사인가요? 예,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이 대정 EM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과 식료품 쪽에서 이제 방습제나 좀 이제 제습제 관련된 걸 쓰는데 일단 이쪽도 아무래도 방습이나 제습 쪽은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실리카 계열이죠.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용해서 김 드셔보셨죠? 네. 김에 보시면 이제 뭐 하얗게 된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먹지 있습니다. 마십시오. 네, 먹지 마세요. 방부제가 써 있는 거. 네. 예, 그게 실리카 계열에 있는 그런 이산화규소인데
그게 이제 또 원래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이제 가열을 해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쪽은 또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기 좀 아미노로직스와 또 연관이 되고 이제 이쪽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게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 2차 전지죠. 예, 먼저 말씀해 어디 주시면 도전하세요? 어떻게? 아니 아까 이슈엔 뉴스 할 때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2차 전지 쪽인데 일단 대정화금의 자회사인 아까 대정-EM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대정-EM 예,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아무래도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일단 그 2차 전지라는 거 대정화금이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자회사인 대정-EM이 하고요. 근데 대정화금이 대정-EM의 지분이 한 27%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GS 칼텍스라고 하는 예, 다들 아시겠죠? 기름 다 드시니까 거기에서 한 15% 정도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근데 GS 칼텍스 지금 뭐 2차전지 쪽 다 아시겠지만 2차전지 쪽은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의 성장 동력에 의한 차세대 이제 뭐 그런 소재가 아니죠. 예, 그런 대체 에너지인데 네. 아무래도 GS 칼텍스 아직은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상장이 올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GS 칼텍스가 대정-EM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GS 칼텍스가 뭐 일단은 또 이제 앞으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쪽이 2차 전지입니다. 또. 네. 근데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응급화 물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고요. 네. 이번에 대정-EM과의 이제 뭐 상호 협력으로 예. 앞으로 또 추가적인 성장이 좀 크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아주 원하던 질문 나왔다고 아주 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GS 칼텍스하고 같이 또 시너지 효과를 자회사하고 엮어서 또 대정 화금이 볼 수 있다. 성장 모멘텀이 이렇게 많다 쭉 얘기했는데 충분하십니까? 대정-EM이 자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지분이 이제 27%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정-EM이 지금, 영업이익가 보면은, 영업이익에서는 뭐, 143억인데, 이 회사가 지금, 73억 정도의 어떤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이 회사가 가시화되지 않다. 쉽게 말하면은 자회사인데, 앞으로 가시화된다라는 점은 이해가겠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 손실이다. 물론 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또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정-EM에 대한 아직까지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아직까지 순손실 중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안정성은 기존 시약부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이건 말 그대로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네.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가 없이 뭐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예, 그죠? 예. 기업은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가 결국엔 나중엔 이득으로 바뀝니다.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는 알겠는데 지금 대정-EM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정확하게 좀 대답을 못 하시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조금 올라와서 많이 올렸는데 상상 보내고 바로 뭐 조금 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상 보내고 있는데 상한가 보낼 때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일단 뉴스로 보시면은 마치 일본 지진에 의한 요오드 때문에 얘가 오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좀 2차 전지 관련돼 해서 조금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되지 지금 현재는 일본 지진 때 묻혀 보이지만 나중에 솔직히 조만간이 되겠죠. 조만간이 될 텐데 아무래도 좀 유가 상승 때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테마처럼 보이지만 앞서 쭉 얘기를 하셨던 그 성장성, 안정성 때문에 사실은 나는 이 종목 들고 온 거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어떻게 더 이상 공격할 내용? 네, 지금 일본 관련해서 올랐다는 말이 또 많았고요. 그런데 네. 사실은 지금 일본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요오드 생산하는 업체는 극히 없다. 대정화금입니다. 대정화금도 극히 지금 요오드 생산에서는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올린 부분이 개인들이 다 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 흐름 자체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요도와 관련해서 올라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올렸다가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종목이 하한가를 간다는 것은 저는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요, 하한가 이후에 올리더라도 그 종목에 대한 신뢰성이 좀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하한가를 간다는 것은 좀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쉽게 말하면은 매수 주체들 신뢰성이 좀 없어진다. 쉽게 말하면은 외국인들이 세력이 올렸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수급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오히려 테마에 손 타가지고 상한가도 갔다 하한가도 갔다가 이런 종목을 급등락 종목을 들고 나왔느냐? 아니요, 뭐 때가 탄 건 사실이지만, 때가 탄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요오드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일본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 때문에 조금 그런 생각을 해서 들어왔다가 물리니까 이제 좀 이제 팔고 이제 투매를 해서 하한가가 만들어진 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뭐 지금 현재 그렇게 뚜렷한 수급은 없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뭐 이따 제가 공격을 하겠죠. 공격할 텐데, 단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가 질문을 하면은 하다가 마지막에 다 나와 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그러니까, 예. 자, 그러니까 먼저 하신 게 오히려 보면 조금 약간 손해예요. 예. 자, 더 있으신가요? 네, 한 번 더 뭐 말씀드리는데요. 자, 마지막 공격 어떤 네. 내용일까요? 예,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 윗방 쉽게 말하면은, 상상 보냈다가 하한가 보내주면 뭐 신뢰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보면 매집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매집 자체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3월 초부터 해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3월 중순부터 매집이 들어왔네요. 3월 중순 매집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바로 올렸다가 지금, 거래량이 이 종목 올렸던 물량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사실은 좀 물려있던 종목, 물량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차트적으로 솔직히 저는 그렇게 차트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차트를 좋아하진 않은데 일단 뭐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이평선 뚫었죠. 5일 이평선 일단 뚫어놨고요. 뭐 단기적으로도 뭐 일단 반등이 가능하고 일단 뭐 물량, 솔직히 거래량이 좀 원래 그렇게 뭐 많은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에 거래량만 좀 터져주면 솔직히 이 정도 물량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를 때마다 다 털고 나가면 이 종목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예, 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물량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단은 뭐 물량, 뭐 어느 정도 소화하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솔직히 일단 단기적으로 그 시간이 단기적으로도 일주일 아니라야 되는데요, 저희는. 일주일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5일 연속으로 지지만 받고 있고 횡보만 하고 있는 상태지만 네. 일단은 뭐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충분한 뭐 어떤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대정화금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잘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드 테마주 정도로만 아셨던 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다 입력이 되셨으리라 생각해요. 이제 정영환 전문가의 공격은 이 정도로 한번 일단락을 지어보고 네. 이번에는 공격을 받기만 했었던 우리 이은규 전문가께서 한번 다나와에 대해서 다 나와. 다 나가가 될지 다 나와가 될지 예. 잘 공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공격 시작하세요. 한번 다 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기업 제휴 수수료가 매출비 중에 38.68%인데 이번에 이베이 옥션에서 계약을 1년짜리로 또 체결을 했죠. 네. 체결했는데 작년 7월에 어바웃이라는 가격 비교 사이트가 또 오픈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사이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바웃, 이게 어바웃 사이트입니다. 어바웃 사이트고요. 맨 밑에 보시면 그냥 딱 눈에 보이시죠? 이베이 옥션 보이시나요? 예.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베이 옥션과 다나와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금 이베이 옥션 거예요. 여기는 그죠? 네. 이베이 옥션 거예요. 굳이 지금은 물론 1년 정도야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과 계약을 했지만 굳이 나중에 경쟁사를 키워줄 이유가 있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나와는, 옥션뿐만 아니고 G마켓, 인터파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업체들과 제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약한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1년 정도 계약을 했다는데요. 지금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베이 옥션 쪽이 이쪽 매출 이 다나와 기업의 매출에 아무래도 그쪽에 1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잘못 아신 것 같고요. 그럼 1위는 지금 어딘가요? 네, 지금 1위 같은 경우는 G마켓으로 좀 보고 있고요. G마켓. 네.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출 비중이 보면요. 지금 이제 그 인터넷 제휴사 비중이 한 37%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터넷 비중하고 광고 비중하고 합해서 한 70%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 비중 한 70% 되고, 나머지 이제 PC, 조립 PC 사업 보면서 한 1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콘텐츠 보면서 한 13% 됩니다. 그래서 광고하고 제휴 사업이 아주 지금 희망적이다. 이제 제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수료가 한 2% 정도 내외 정도 되니까 아주 수수료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만약에 A라 하는 물건을 사게 되면은 딱 들어가면은 가격 비교를 딱 치면은 다나와가 나옵니다. 다나와가 나오는데요. 거기 딱 비교를 해서 거기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거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가격 비교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인터파크나 G마켓이나 옥션이나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수료 그 사는 부분에서 수수료 2%가 이 다나와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나와는 매출 구조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휴 얽히설키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다나와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네. 네. 예. 그건 다음 질문으로. 네네. 예. 아주 가벼운 아, 예. 워밍업이었군요. 뭐 이제 천천히 해야죠. 예. 네.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아시겠지만 온라인 쇼핑몰 많죠? 예, 엄청 많습니다. 예,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죠.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난 온라인 쇼핑몰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좀 가격 비교 사이트도 지금 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경쟁세가 생기고 있고요. 특히나 또 어바웃에서 이제 뭐 제휴 수수료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예, 어쩔 수 없이 이쪽도 제휴 수수료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좀 안정성에 또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습니다. 뭐, 지금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도 많고요. 그리고 자, 소형 업체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 생겼다가 3개월 후에 없어지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어떤, 우리, 이인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듯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확고한 어떤 지위와 1위 업체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후반 업체들은 거의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매년 틀려집니다. 계약한 거 당시에. 그리고 사이트에서 얼마큼 그쪽으로 유입이 됐냐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이지 모든 수수료가 같이 어떤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트에서 활동력이 얼마큼 있느냐 쉽게 말하면 다나와를 통해서 옥션을 가느냐 아니면 G마켓에서 가느냐 아니면 인터파크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클릭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B 사이트 좀 들어가죠. 그러면 수수료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다나와로 통해서 만약에 클릭을 많이 한다면은 지금 클릭 1이거든요. 클릭을 많이 한다면은 그 수수료는 아마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예. 자, 답이 됐나요? 아니요, 뭐 아직은 좀 모자란 것 같고요. 일단 뭐 클릭 뭐 이런 거 말씀하시고 1위 말씀하시는데 네. 예, 보통 인터넷 한번 켜보시겠어요? 제 거 아니죠? 저쪽 켜보시겠어요? 자, 뭐 뜨죠? 뭐가 뜨죠? 다나와 뜹니까? 아니죠? 예. 네이버 아니면 다음이 뜨실 거예요. 대부분. 예. 맞나요? 맞죠? 예. 네. 요즘 제가 알기론 다나와가 1위가 아닙니다. 보통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냥 뭐 가격 비교라고 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도 뜨고 다음에도 뜨고요. 거기서 다나와를 지원해주지 않죠. 네이버 지식 쇼핑이 있고 다음도 지식 쇼핑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다나와를 다나와를 쳐서 야. 가격 비교 사이트 들어가서 하시겠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야, 이거 예리한 질문인데. 다나와가 뭔가 맞죠? 어떤 관문이 네이버가 아니라 하나 여기서- 또 거쳐야 아니, 다나와가.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네. 큰일 납니다. 네. 점점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아니면 TV, 요즘 TV에서도 인터넷 돼요. 굳이 다나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 과포화된 시장에서 지금 상장을 해서 이 종목이 성장 동력이 없다고 좀 보이는데 혹시 성장 동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성장 동력 물어봤는데 나 역시 성장 동력이 뭐냐고 묻고 싶다고 네, 하셨네요. 성장 동력은 뭐 광고와 제휴 사업입니다. 제휴 사업이고 지금 이제 조립 PC 사업도 있고요. 조립 PC 사업 같은 경우는 다나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비교 사이트도 비교 사이트지만은 조립 PC 사품도 괜찮다고 봅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품은 안 사봤지만은 가격도 괜찮고요. 자, 성장 동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장 동력은 이 업체가 1위 업체라는 것입니다. 1위 업체 지금 제가 좀 전에 조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거는 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1위 업체고 그리고 이 업체는 지금 에누리닷컴에 비해서는 좀 후발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급성장을 했고요. 지금 에누리닷컴이 157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업체는 한 207억 정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앞으로 인터넷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인구가 늘어나면서 클릭 수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이 네. 동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일단 신규 새내기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앤 이슈 거기서도 브리핑을 해드렸듯이 한 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올 1월에 상장한 다나와냐, 작년 12월에 상장한 대정 화금이냐.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차트 공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영환 전문가께서 먼저 차트 공격 해주실까요? 대정 화금에 대해서. 네. 아까 대정 간단하게. 화금에 대해서 제가 질적 아까 얘기는 잠시 드렸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상장 이후에 공모가가 얼마냐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대정 화금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9,300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9,300원을 보고 있는데 시초가가 거의 13,000원. 9,20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9,200원 대비해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흘렀는데, 자, 지금 가격대가 12,000원입니다. 12,000원, 13,000원, 12,700원대인데, 거의 한 80%까지 지금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이 종목이 간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려있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를 저는 제일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일단은 소화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거래량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매매라는 관점보다는 물론 그렇다고 안 간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일주일 동안 투자를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에 한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만한 건 솔직히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좀 횡보 이후에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충분히 물려있는 그런 자금들도 다 같이 쓸어서 그러면은 올라갈 반대로 수 있을 것 만약에 다음 주 중에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쭉 횡보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럼 두고 보면 아시죠? 예, 두고 보시면 되는 거래가 거고. 실린다는. 예, 거래가 실린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가져왔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분석을 하면서 한번. 이제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하나 더, 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한 80% 정도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0% 정도 올라왔는데. 예, 이게 좀 공격을 하면서, 방어를 하면서 바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예. 네.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어요. 예, 그건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네.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예. 자, 모르는 건 모른다. 자, 일단 차트 분석 이쪽도 아까- 바로 공격도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이은규 전문가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시다가 약간 곤란한 질문 드리니까 잘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당황하면서 끝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명해 보시려고 하셨고. 자, 이제 차트 분석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나와도 그러면 안 그래 똑같이 공모가 그렇죠. 얘기를 드려야겠는데 이미 29,000원대에서 시작을 했죠. 이거 자체가 이미 거품이 엄청나게 낀 거 아닌가요? 예, 이미 제가 알기로는 9,000원대가 공모가를 알고 있는데 이미 거품이 너무 많이 꼈고요.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번 그림을 드려지자면 이게 좀 박스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한다는 건데 이게 쌍바닥이 아니고 쌍봉이 되고 있어요, 위쪽이. 그리고 지금 떨어지려고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예.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래 말씀드렸습니다. 거래한 게 별로 없는 종목이고. 네. 예. 지금 공모가를 말씀하셨는데 공모가는 좀 정확하게 좀 아시고 나오시면 좋고요. 14,000원입니다. 공모가가. 14,000원 공모가인데 사실 여기서 많이 이득을 봤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모가 대비해서 10%에서 많이 보면 20%입니다. 그렇죠? 조정을 좀 받았죠? 제가 지금 오늘 상장했다면 이 종목 안 들어갑니다. 공모가 14,000원 대비해서 1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수익을 내고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쌍바닥을 형성하다가 오늘 쌍봉에서 밀렸는데요.
제가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왔다면 좀 걱정했을 겁니다. 왜?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은 제가 수익률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잘 들고 왔다, 타이밍이.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더 매수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 한번 길쭉 분석을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근데 그럼 쌍봉에서 밀렸는데 더 갈 수 있다는 근거는 뭐세요? 거래도 역시 없는데. 네, 지금 거래량이 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밀고 땡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력 관련주는 아닙니다. 세력 관련주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조금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오늘 좀 밀렸습니다. 제가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을 계속 지켜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흐름은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은 아주 당연한 조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지선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바로 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정하금과 다나와 이제. 서로 이제 공격과 공격을 했고 방어와 방어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바로 편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이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정양환 전문가님 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나와? 지금 다나와는 제가 월요일 날 정도에서 조금 아침에 조금 하락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을 한다면요, 이 자리입니다. 1,800원 정도에서 1,800원, 9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 특성상 5일 매매로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13,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우와. 13,000원 정도 보면은 예. 수익이 어느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3,000원 정도 보면 되고요.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본다면은 15,000원까지 보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는요? 네, 손절가는 얼마 전에 찍었던 9,300원 정도가 저는 손절가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좀 내려왔기 때문에 손절가도 조금 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전 저점보다 일단 더 조금 여유 있게 주셨습니다. 다나와 얘기하신 정양환 전문가는요, 금요일 종가 11,300원인데 그것보다 약간 더 아래쪽인 1,800원, 900원 정도 편입가 얘기하셨고, 목표가는 단기 13,000원, 중기 15,000원, 손절가는 전 저점 약간 아래인 9,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번엔 이윤규 전문가의 대정화금 가격 얘기 들어보죠. 예, 저도 매수가를 약간, 오늘 종가보다는, 조금 낮췄는데요. 12,500원 정도를 이제 매수가로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좀 더 높습니다. 저는 17,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끝까지 오랫동안 가져가셨을 때는 솔직히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갈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1,7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을 지르는 공격과 속심한 반격. 베테랑 대 베테랑이 만났다.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주식 배틀. 과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최고의 종목. 주식 배틀 상한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금요일 저녁 라이브한 공개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는 최고의 스탁파이터에 도전하고 싶으신 주식 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주식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종목을 무조건 사세요는 아닙니다. 그럼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께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식 배틀 상한가에서 제시해 준 종목들이 아주 좋은 그런 정말 일들이 일어나서 경산한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언제나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금요일 오후 4시 반 홍대에 위치한 리듐 카페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방청 신청을 먼저 해 주시는 거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시고 난 다음 이렇게 녹화가 끝나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AS도 보너스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나와 대정화금 다음 주에 많은 수익률을 내서 투자하실 분들이 아주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하실 겁니다. 네. 중국 최혜리나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감사합니다.